재산 분할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딱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상속의 모든 것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고려하실 거는 배우자 유무입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자녀들만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자녀가 없어서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누군가 특정 한 명이 100%를 받으셔도 되고 n분의 1로 나누셔도 되고, 이 세금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분들끼리 협의하셔서 편하게 재산 분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가 있으면 이럴 때는 좀 배우자가 얼마나 상속재산을 받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 이상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 상속공제는 고인이 재산 형성을 할 때 제일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여를 고려해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을 공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는 배우자 공제로 이제 상속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때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배우자 공제로 적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가 한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10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실제 받은 거랑 관련이 없이 배우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무리 뭐 30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 상속 지분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10억이 배우자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이랑 2번의 작은 금액을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데, 이 금액이 만약에 5억 원이 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실제 상속받은 재산도 한 3억 원이고 법정 상속 지분도 한 3억 원이다 해서 이제 3억 원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이 5억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5억 원을 적용을 하고, 만약에 1번이랑 2번 금액이 30억을 넘으면은 최대 30억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상속재산을 1000억을 받았다, 법정 상속 지분도 한 1500억이다 라고 하면 둘 중 작은 금액은 1000억일 텐데 그럴 때는 30억을 초과하니까 30억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법정 상속 지분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은 우선 원칙은 n분의 1 똑같이 상속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만약에 상속인이 2명이면 5대5로 가져가는 거고, 상속인이 3명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산 형성에 많이 기여를 했다 보니까 이 n분의 1 가져간 거에서 1.5배를 가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 1명이랑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래는 1대 1대 1인데 배우자가 좀 기여한 게 많으니까 1.5대 1대 1로 가져가는 게 법정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배우자가 1명이고 자녀가 1명이라고 하면 1.5대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 상속 지분을 가지고 실제 배우자 공제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고인이 남긴 재산이 2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배우자 1명이랑 자녀 2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배우자랑 자녀 2명이니까 법정 상속 지분이 1.5대 1대 1이고요. 이 21억 원을 이 지분에 따라서 나눠서 보면 배우자는 9억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자녀들은 6억, 6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 적용식을 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배우자 법정 상속 금액이 9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 적용식이 1번이랑 2번 중 작은 금액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최대로 받으려면 이 배우자 실제 상속 재산이 9억 원 이상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21억을 다 가져간다고 해서 배우자 공제가 21억이 되는 건 아니고요. 21억과 9억 중 작은 금액인 9억이 적용이 되니까 배우자 공제를 법정 상속 지분 이상만 가져가면 배우자 공제는 9억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 이상 받아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배우자분도 나중에 언젠가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번 상속을 고려하면 법정 상속 지분 이상인데 너무 많이 가져가면 다음번 상속세 세금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상속도 고려를 하면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만큼만 가져가시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최적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뭐 좀 쓰셔야 되는 돈이 있다거나 하면 법정 상속 지분 이상 가져가시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다음 상속까지 고려하면 딱 법정 상속 지분까지만 가져가시는 게 세금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네, 좀 전까지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배우자처럼 해당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특수한 경우라서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요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상속인이 고인을 좀 모시고 살면서 동거한 주택이 있으면 특정 요건을 갖추면 이게 최대 6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거상속인이 자녀가 있다면 이 동거상속인이 같이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동거상속인은 현금이나 다른 재산 말고 동거주택을 꼭 받아주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업상속공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면 최대 600억까지 상속공제를 해주거든요. 이것도 가업에 대해서는 가업 후계자가 상속을 받아주시는 것이 유리하고 가업 후계자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받는 것보다는 이 공제가 되는 재산을 받아주고 가업 후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가업 중소기업 말고 부동산이나 현금 이런 거를 좀 받아주시면 가족 전체의 세금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상속공제인데요. 영농상속공제도 마찬가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속예산을 받는 경우에는 30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농 후계자가 농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니까 요거를 고려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속 재산 분할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딱 4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배우자 공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 이상을 가져가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인데 동거 상속인이 그 주택을 물려받는 게 제일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인데 이거는 가업 후계자가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좋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네 번째는 영농 상속 공제인데 이건 역시 영농 후계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좋다, 이 4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4가지 외에는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바뀌지 않으니까 분할 협의하실 때 이 4가지 정도만 딱 기억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